네, 두 번째 발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물 시공 자동화 기술 개발 현황 및 현장 실증이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심창수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심창수 교수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심창수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담당한 분야는 구조물 시공 자동화입니다. 이게 이제 도로 구조물에서 대표적인 구조물이 교량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교량 쪽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프리팹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모듈화된 교량 시공을 연구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국내에서 제가 한 것만 해도 지금 세 번째 연구팀 연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현황도 좀 말씀드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 엑스포를 하면서 프리팹이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전문 공보 업체들한테 이런 컨셉으로 새로운 마케팅을 하도록 조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말씀을 드리고 DFMA라는 개념은 이제 제조업에서 주로 하는 개념입니다. 자동차나 모바일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개발팀이 그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죠. 좋은 제품을 개발하면 생산은 베트남에서 하든 중국에서 하든 미국에서 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용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노력일 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DFMA를 하려면 결국은 데이터가 제일 핵심인데 아직은 이제 건설 산업에서 이 데이터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지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끔 보셨겠지만 이 스마트 건설 기업 지수라는 걸 이제 언론하고 학계에서 이제 공동으로 노력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근래에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제 건설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도입하는 영역이라든지 기술 타입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되게 고무적인 결과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 건설 사업단을 한 지가 5년 됐는데 일각에서는 스마트 건설 사업을 그렇게 많은 이제 정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산업계 변화가 왜 이렇게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 외로 이제 기업들의 활동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점이 있고 아시는 것처럼 건설 산업이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 조성이 또 필요한데 아직은 이제 계약이나 발주나 이런 제도 쪽 환경이 여기를 못 쫓아가고 있다. 그런 측면을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는 이제 가장 큰 스마트 건설 기술의 그 필요성은 이 자원 부족입니다. 자원 부족 중에서도 이제 핵심이 인적 자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설을 하려면 설계 인력도 필요하고 공사 현장에 가면 이제 공무, 공사, 품질, 안전관리 다 있죠.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까지도 필요하고 감리도 최근에 이제 이슈입니다. 근데 이런 인력들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수입하면 되냐? 수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어쨌든 인력이 작게 드는 건설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물적 자원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이나 에너지나 이제 이런 부분도 부족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것 중에 제일 이제 심각한 위기는 경험 자산의 손실입니다. 제가 60년대 사람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850만 정도 국내 생산 인력이 60년대생이에요. 근데 이제 건설을 따져보시면 제 나이 때 직장에서 이제 슬슬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많은 건설 사업 경험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라진 건설 산업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으로는 건설 산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건설이 필요한 거고 저희가 구조물 분야를 볼 때는 설계 쪽은 이 모델 드리븐 디자인이나 아니면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 같이 설계 인력이 하지 않아도 되는 반복 작업을
설계사들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기사 몇 명 보유해야 되고 기술자 다 보유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을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가면 지금 이제 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들은 결국은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 인건비마저도 해외 인력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는 이제 이 사업비를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리팹, 그러니까 공장 제작 아니면 사전 시공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 이 부분도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유 기술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공장도 공유하고 가설팀도 공유하고 해야 됩니다. 이미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토공 쪽에서 MGMC 보셨지만 구조물 쪽도 이제 이 머신에 대한 기계화 혹은 이제 로보틱스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제작 쪽, 그다음 가설 쪽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장 중심의 건설 산업이 OSC 위주로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구조물 분야를 보면 저희가 5년 동안 한 일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이 국내 교량 산업은 대부분이 공법 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제작, 가설까지 전부 다 공법 기업이 다루지 않은 공법은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플레이트 거더 교량 같은 건데 공법 기업들이 플레이트 거더 교량을 안 다루면 효율적인 교량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서플라이 체인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이제 이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인력에 대한 부족을 느끼고 특히 설계 인력, 개발 인력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유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BIM을 하라고 요구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납품을 해야 돼요. 설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빔 모델 생성 자동화 기술을 좀 열심히 전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해서 설계, 제작, 시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DFMA의 가장 적합한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제작 분야인데,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쪽은 이제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공장을 빌려 쓰다 보니까 효율화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부집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강구조 쪽은 나중에 부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홍화 같은 철구 제작소 여기도 이제 인력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조립을 제대로 할 인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디지털 가조립 기술을 저희가 열심히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 이제 이슈가 된 게 이 재복구하고 노후 구조물 교체인데 성산대교 바둑판 교체 공사나 근래에 올해 이제 홍수 때문에 이제 중청 지역의 교량 한 두세 개 문제가 됐었고 그 전에 이제 포항의 포스코 공장 불에 잠길 때 그 포항 지역도 이제 교량이 유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량인데 복구 기간이 보통 한 3년 반에서 4년 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마철을 3번 더 지나는 거예요. 그동안 도로를 이용 못해요. 이런 식의 이제 복구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레질리언스 개념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철도 분야의 OSC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도가 이제 표준 코드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이제 철교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철도 OSC를 동일한 개념으로 하고 있고 단지 분야에도 이제 기술을 적용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제 프리팹이라는 이 브랜드는 당연히 이제 프리팹과 프리캐스트는 다릅니다. 프리팹은 제품화가 훨씬 더 고도화된 기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레질리언트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회복 가능하냐 이런 거죠. 모듈화되고 설계 제작이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설계를 하고 빨리 제작을 해서 현장에 운반해서 회복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에코 프렌들리는 이 프리팹화를 하게 되면 폐기물이 작습니다. 폐기물을 작게 만들 수 있고 거푸집에 대한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양이나 CO2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다음 퓨처 프루프는 뭐냐면 이 DFMA를 하면 디자이너 손에 생애 주기 거동을 계속 쌓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은 설계 쪽에서 지금처럼 하는 이제 2D 기반이나 아니면 매뉴얼 형태로 진행하는 이런 반복적인 설계 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모델 기반의 설계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설계사에서 하시는 걸 잘 보면 거의 똑같은 일, 비슷한 일을 합니다. 구조 체계로 보면 거의 비슷하고 반복적인 해석과 반복적인 계산서, 수정 작업 위주로 하지 완전히 새롭게 설계 계산서를 꾸리는 경우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 작업들은 가능하면 이제 자동화하거나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제작 공정 같은 경우에도 생산 시스템을 컨베이어 벨트식이나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고, 그다음 기계화 시공은 아직은 갈 길은 좀 멀지만 이거는 이제 장비 업체들이 좀 호응을 해줘야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애주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팹을 어디에 가장 쓰면 좋으냐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레질리언스 측면에서 회복 탄력성. 우리나라 이제 시설물이 경부 고속도로도 50년 넘었고 서울시 지하철 1호선도 50년이 넘었고 댐 구조물은 더 오래됐고 철도도 굉장히 오래된 구조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가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필요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스마트 건설 이중점에서 주로 하는 거는 모델 기반의 설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이제 기술 개발을 좀 했고, 생산 자동화 쪽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생산 자동화는 이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일괄적으로 이제 거푸집 조립부터 시작해서 양생까지를 처리하는 그런 이제 체계를 만들었고요. 감구조 쪽에서는 디지털 가조립 기술이 키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검측이 있는데 토탈 스테이션에 아니면 줄자를 가지고 이제 검측하는 이런 형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간도 문제고 프리팹의 정도가 높아지면 3차원적으로 형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방식이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검측 시스템,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주 익숙한데 이 프리캐스트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못합니다. 현타 구간으로 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 조립성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리어셈블리. 이걸 하려면 이제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하고 이걸 한 바퀴 돌아보면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설계자한테 개선 작업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브랜드에 필요한 기술이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던 협업의 책이거든요. 저희 중앙대에서 이제 모델하고 데이터 정리하고 디테일 모델을 만들어주고 이걸 베이시스 가져가서 선형 운동을 해서 제작 수량 뽑아주고 제작 수량이 나오면 이제 공장에 보내서 대우가 지금 만드는 공장에 생산을 하고, 생산이 끝나면 이제 디지털 검측을 하고, 검측 데이터를 가지고 최초에 만든 이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면 거더의 캠버나 예기치 못한 형광국이 생겼을 때 위에 있는 프리캐스트 바닥판 조립이 안 되거든요. 연결체를 다 끊어내야 돼요. 그런 작업이 현장에서 벌어지지 않게 이제 사전에 모델 업데이트에서 프리어셈블리 해보고, 그다음 프리어셈블리가 되면 이제 실제로 가설을 하는데 시간도 좀 줄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를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고, 마지막에 이제 이 전체에서 획득된 모델과 데이터를 납품을 하게 되죠. 플랫폼에다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TFMA가 원래 제조업에서 온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뒤에다가 이제 M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메인티넌스라고.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한테 뭔가 카피를 하거나 따라갈 필요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TFMA and M을 해외에서도 발표를 많이 합니다. 메인티넌스를 고려한 설계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실제로 이제 공용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내구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파트라든지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설계자가 자기가 설계한 교량을 유지관리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피드백 받을 길이 없어요. 설계 납품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데이터 기반으로 피드백을 줘서 내구성 개선하고 사용 수명 연장하고 유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각자 역할이 좀 필요한데 이 발주자 입장에서는 TFMA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예측 가능한 공사기간 환경을 조성해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돈 주는 거하고 공정 관리를 해줘야 돼요. 꼭 비 올 때
하루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비 오기 전에 해주면 되잖아요. 기성이 없으니까 공사를 못 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달인데 11월 달에 공사하는 게 많습니다. 프리팹을 아무리 해도 오로드 타설에서 조인트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날씨에 하면 분재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관리 좀 고려가 좀 필요하고, 설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관리하고 시공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장 작업 인력이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대구에서 지금 진천 공장에서 만든 이제 자동화 생산 시스템인데, 앞단에서는 이제 선조립 철근이 필요한 상태고 뒷단에서는 이제 디지털 금층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강교 쪽은 아까 말씀드린 가조립이 이제 단품 조립부터 시작해서 전체 가조립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프린팅 기술도 폼 프리,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도 지금 이제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교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일단 제작 쪽이 제일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설계도 보면 자동화 설계 프로그램이 너무 의존성이 큽니다. 설계자 중에 강교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거든요. 기준 바뀔 때마다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마지막 이제 조립 완료 단계까지 모델과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게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어셈블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도로 현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 선 구행 공정 간에 코디를 하는 주체가 없다. 원래는 이제 메인 시공사의 공사팀장이 이 코디를 해야 되는데, 전문업체나 공법업체 의존을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알아서 했지, 구행 공정업체가. 그래서 맨날 싸우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을 좀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거고, 아직 이제 완벽하게 준비는 안 됐지만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가설 분야의 로보틱스 기술은 지금 이제 오세부에서 열심히 개발해서 실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이 이렇게 혹시 클릭이 안 될까요? 안 되네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 이슈는, 후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세션 할 때 제가 데이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디테일 모델, LOD 400 정도 되는 모델을 가지고 핸들링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대충 봐서는 굉장히 일단 용량 부담이 커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모델이 생깁니다. 설계용 모델도 생기고 제작용 모델도 생기고 가설용 모델도 생기고 에즈빌트도 생기기 때문에 기업이나 아니면 발주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핸들링할지에 대한 이슈가 생깁니다. 기가바이트 단위로 계속 데이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드리븐 설계나 이런 데이터 관리를 얘기하는 이유가, 저희가 알고리즘을 이제 작동시키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 내용을 평가를 해봤더니 이 데이터에 대한 비용 부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해요. 오랫동안. 커머셜 솔루션들은 버전이 계속 바뀌니까 이걸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설계사가 예를 들면 10년 동안 오토데스크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벤틀리를 바꾸고 싶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할 방안으로는 이런 이제 기술적인 방법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밑에 여기 들어가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데이터만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훨씬 더 가볍게 전체 사업을 관리할 수가 있고 다양한 솔루션 개발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설계부터 제작 가설까지를 한 사이클을 다 돌려봤을 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쪽이나 이제 강교 쪽에서 충분히 가능한 상태고, 10분의 1, 50분의 1 정도의 데이터 부담으로도 이걸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커머셜 솔루션의 의존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즈빌트까지의 이력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준공될 때 보면 납품되는 성과물에 이 이력이 없습니다. 이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 개발할 때 꼭 전달해야 되는 이력 데이터가 뭔지를 정의해서 넘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마무리를 드리면 제 시간이 딱 끝나서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을 그냥 인프라가 아니고 회복 가능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인프라 차원에서 이제 OSC를 봐야 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자체가 단순히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인프라를 이용한 다른 서비스,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가 많거든요. 교통이나 아니면 그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나 요즘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에서도 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조물 시공 자동화 기술 개발 현황 및 현장 실승에 대해 의미 있는 발표해 주셨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신창수 교수님